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일 아침 9시 25분이 됐네요. 예,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드맥스에서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파일을 갖다가 매번 올려주는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늦게 오늘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뭐 변함없이 오늘 이번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룹 C입니다. 코니 2월 분배금을 예상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잠깐 디스커션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현재 그 ROC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몇 분들이 그 공통 민원 서류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일단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요거 스크린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상 분배금이 아니고 이번 주까지 옵션 매매 손해와 손실과 이익을 합계를 한 것이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을 보면 여기 나스닥에서 이번 주 내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3.47%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약 0.98% 하락이 됐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그리고 어제 해서 이틀 동안 크게 하락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다행히 오늘 그장 하반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 주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약 1%에서 3.5% 정도 하락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저의 이 배당 청구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지난주에는 다른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보다 조금 하락이 덜 했는데 이번 주는 하락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스닥보다도.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경험이 조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피델리티 어카운트입니다. 제 401k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1년짜리거든요. 작년 2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이걸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작년 2월 달에도 여기서 좀 크게 하락이 있었어요. 하락이 있었다가 조금 회복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하반기 와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두고 보면 지난 11월서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상당히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2월 20일 날 요 피크를 쳤다가 지금 오늘 2월 28일 약 8일 새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를 이 기간을 이런 거를 이제 falling knife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2월 28일 오늘까지 떨어지고 마지막 장에서 약간 지금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정말 바닥을 치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제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이 낙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국하고 달라서 이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뭐 바이오텍나 바이오파마 이쪽 주식들은 하루아침에 막 98%씩 빠집니다. 그죠? 그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 약간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낙폭을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현재 낙폭을 보면 이런 이 떨어지는 칼날 같은 장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두시고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YM 트래커로 가보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ABCD 그룹과 위클리 콜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콘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NVIDIA, FBI, PLTY에 대한 분배금이 발표가 됐고 다음 주는 콘입니다. 콘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합성 옵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손실을 지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 옵션에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MSTY도 마찬가지고 좀 더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내부 프로필이 지금 나오다 여기 보시면 이 4대장 주식들이 지금 전부 다 이 내부가 떨어지죠. 1.916 그죠? 2.2빌리언이었는데 지금 2빌리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내부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쉐어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그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떨어져서 ETF 가격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부지런히 이런 ETF들을 지금 사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쉐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ETF가 이제 곧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더 떨어질 것이냐는 본주의 이 향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뭐 4% 5%씩 쉐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래킹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테슬리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이제 2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900주 130 900개와 130개, 170개 해서 토탈 이번 주에 1200개의 컨트랙트를 합성 옵션에서 더 했어요. 그래서 더 한다는 얘기는 이 콜을 이제 이 바이 콜, 셀 풋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 부호를 보시면 만약에 콜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주식을 이제 컨트랙트를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이 돈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요 세 개에 더하면서 생겼던 이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2.8밀리언 정도 수입을 생겨서 약 2.7센트의 수입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현재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아주 뛰어난 콜 위클리 콜에서 수입을 봤죠. 그래서 토탈 그리고 다음 주 그 프리미엄 수입이 2천만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은 총 5,500만 불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 저희들이 지불한 보험금이 계속 이제 지급이 되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비용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스트래티지를 달리해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 커브드 콜 숫자가 34,738개 그리고 이것도 34,400개 조금 적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락을 갖다가 계속 할 것 같으면 사실은 15%, 15%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별 의미가 없는데 비용만 이제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확실한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콜 스프레드를 써서 비용을 계속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다음 주까지 해서 6.2밀리언을 썼고
이번 주에도 벌써 3.8밀리언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그 어떤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자 몇 개, 34,000개 그리고 34,000개니까 뭐 한 반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숫자를 갖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비용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여기서 돈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드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매니저들이 기계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비용을 이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이번 주까지 해서 총 현재 4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약 38.56센트의 이익을 봐서 합성 옵션에서 본 이익과 합쳐서 테슬리는 약 41.3센트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2주 동안. 이게 이제 가격이 여기 스파크 라인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350불, 355불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뭐 시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2달 동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일단 뭐 충분한 시간을 합성 옵션의 이 익스파이리 시간 충분히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두고 보시죠. 이번 주까지 두 번째 주까지 테슬리는 잘하고 있다. 41센트의 수입을 보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다음 분배금은 3월 2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서 3월 21일까지의 매매를 바탕으로 분배금이 3월 26일 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124불에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여전히 55.1%로 그렇게 뭐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는 그동안 현재 약 4,50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갔어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약 16만 7천 불,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일단 사람들이 주식 수가 조금 이 컨트랙트 수가 좀 줄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 합성 옵션은 이렇고 커브드 콜에서도 이번 주까지 돈을 다 벌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총 벌은 돈이 보자 2,9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이 약 2천만 불. 그래서 오늘까지 이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4,900만 불, 거의 뭐 5천만 불 가까운 돈을 벌었네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오늘 장막판에 조금 오르면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지금 130불에서 129불에서 133불까지 해서 요 퍼센테이지가 아웃마니가 뭐 한 0.2%에서 약 6% 이렇게 스프레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NVDA가 조금 뭐 가격이 회복이 돼서 한 130불 이상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콜 스프레드는 계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콜 스프레드 비용 다음 주 끝까지 해서 약 11밀리언 달러. 그래서 토탈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들인 돈은 약 3,8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50센트. 여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역시 가격이 계속 다운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현재 이 커브드 콜에서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센트 정도 ETF 하나당 50센트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뭐 솔직히 이 본주의 본주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처럼 큰 지금 현재 캡 넘버로는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애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뭐 3 트릴리언 달러 엄청난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뭐 어떻게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이 커브드 콜의
커브드 콜에서 지금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최소한 행보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커브드 콜에서 매주 2천만 불씩 돈을 벌어내면 뭐 한 달이면 1불 이상의 수입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인 코니입니다. 코니는 그룹 C의 대장주고 지금 코인이 215달러 그리고 코니가 지금 10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9.99달러.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주의 영향입니다. 본주가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코인을 추종하는 코니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 계속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BTC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제일 낮았던 가격이 78,000불 그리고 제일 높았던 가격이 84,900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제일 낮았을 때가 49,000불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가 약 109,000불입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지난주만 해도 94,000불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주일 사이에 84,000불까지 빠졌다는 얘기죠. 거의 거의 10,000불 정도가 빠졌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이 스토리를 조금 보시면 이 가격 변동이 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당히 이제 빅피쉬,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옛날에 정말 그 큰 손들이 안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 그래서 30일 변동성도 보면 65.4%. 그래서 이런 그 본주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옵션도 2월 4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롤 다운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320불, 300불, 290불, 280 그러다가 지금 이제 220까지 롤 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돈을 이제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돈이 약 3억 달러 정도가 돈이 빠졌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이 코니의 이 내부에서 3억 달러 정도가 빠졌지만 이건 이미 이 9.993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옵션에서 빠졌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의 9.93달러에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주 수입원인 이 커브드 콜은 지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100%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본 게 약 87센트를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죠? 돈을 벌었고 지금 다음 주 프리미엄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에 저희들이 지불했던 그 보험금이 약 17센트, 17.5센트. 그래서 이걸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약 70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74 밀리언 달러, 7,469만 불의 돈을 이 커브드 콜을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합성 옵션에서는 2.9달러의 돈을 잃었지만 저희들의 메인 주 수입원인 커브드 콜, 위클리 콜에서는 약 70센트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 70센트를 가지고 분배금을 지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ROC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코니는 일단은 뭐 최하 요 정도는 주지 않겠어요. 70센트.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분배금 예상을 해보는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TY입니다. MSTY는 그룹 D고 그룹 D는 이제 다음 주죠. 3월 12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MSTR의 가격이 오늘 255.59달러에 클로저가 됐고 MSTY도 20.11달러에 클로저가 됐는데 이게 막판에 장에서 거의 1달러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18불, 17불까지 19불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해서 지금 20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늘뛰기를 할 수밖에 없고 코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MSTY가 이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하락의 속도가 그렇게 이 코인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4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죠. 근데 MSTR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2주 반 정도는 어, 그나마 천천히 떨어지다가 한 1주 반 정도 이제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서 오늘 가격이 약 MSTY는 2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합성 옵션에서도 그동안 계속 롤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315, 390, 330, 315, 다시 330, 260. 그래서 오늘 현재 3개가 열려 있습니다. 3개의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73,365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가 열려 있는데 250달러에 지금 1000개, 260달러에 21,500개, 그리고 330달러에 5만 개.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마 330달러짜리 이 많은 컨트랙트를 인위적으로 더 이상 밑으로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물론 뭐 7,000개를 클로즈를 하고 260달러 컨트랙트를 다시 8,000개를 늘렸습니다만은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롤다운을 하지 않고 계속 330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4월 17일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가격에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 앞으로 1주, 2주 후에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1, 2주 안에는 다시 상승 모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브드 콜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잃었지만 합성 옵션에서는 2억 8천만 불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77달러. 그러나 이 커브드 콜 위클리 콜에서는 거의 뭐 99% 아주 성공적으로 1.1달러 이상의 수입을 발생시켰고 다음 주 끝까지 포함을 시키면 약 1.37달러의 수입을 보게 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3,900만 불, 약 1억 4천만 불 가까운 수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일주일, 다음 주에 장사가 잘 돼서 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똑같이 이제 비용이 이 크레딧 콜에서 들어갔던 비용이 토탈 1,800만 불. 그래서 약 1억 2천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서 오늘까지 MSTY는 위클리 콜에서 약 1억 2천만 불, 약 1.18달러, 그죠? 1.18달러의 수입을 확보를 했다는 사실. 물론 뭐 합성 옵션에서 손해 본 거 2.77달러를 더 해보면 약 총 토탈 1.58달러 돈을 잃었지만 커브드 콜에서 수입이 저희들의 이 분배금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STY는 3주차를 끝내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힘을 내서 이 합성 옵션에서 좀 돈을 더 벌어보기를 빌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FBI입니다. FBI는 메타가 그동안 잘 올라가다가 한 2주 동안 지금 연속으로 장이 떨어지는 것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 현재 하락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 33%입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리고 합성 옵션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고 위클리 콜에서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계속 좋은 이번 주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총 벌어들인 돈이 이번 주까지 봅시다. 이번 주까지 1,17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끝까지 하면 약 360만 불, 비용으로 저희들이 보험금 지불한 거를 다 해보니까 약 99만 불, 그래서 260만 불의 돈을 벌어서 오늘까지 28.25달러에 좋은 첫 번째 주 성적을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FBI도 그룹 B이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났죠.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BI는 오늘까지 총 28센트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SMCY는 그룹 D입니다. MSTY와 같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SMCY도 상당히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를 10분 활용을 해서 현재 이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총 7천만 불, ETF 한 주당 약 17.9, 그러니까 17.9달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57달러의 신세릭 합성 옵션인데 지금 41달러죠. 그래서 16달러가 굉장히 그래서 마이너스 16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6을 해보면 여기서 잃어버리게 될 돈이 약 9.4달러. 그래서 뭐 한 10달러 정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뭐 4월 달의 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번 다음 주에 나올 분배금의 합성 옵션으로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거의 18달러 정도의 돈을 벌어놨다. 상당히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죠.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은 상당히 돈을 약 9달러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합성 옵션에 위클리 콜에서 약 4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잃어버린 돈은 약 4.7달러 정도 돈을 잃었네요. 4.7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해서 약 18.5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커브드 콜에서 돈을 잃었다는 얘기는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처음 2주 동안에 약 18 밀리언 달러 돈을 벌고 그 이후에 2주에서 돈을 갖다가 약 10 밀리언 정도 돈을 잃어서 토탈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에서 저희들이 회복한 돈은 약 7,800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800만 불 벌고 여기서 18 밀리언을 잃었으니까 합해 보니까 약 10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돼서 2.75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SMCY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17.9달러, 위클리 콜에서 2.75달러의 돈을 잃고 해서 토탈 SMCY는 오늘까지 15.2달러의 어마무시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뉴얼라이즈 일 들어보니까 700%입니다. 그래서 SMCY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분배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LTY 플레이트는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났죠. 그래서 플레이트는 그때 이후로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약 290만 불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총 벌어들인 돈이 지금까지 2.97인데 이게 왜 이걸 포함을 안 시켰네요. 그래서 2.977 밀리언 정도 돈을 벌어서 현재 1.32달러 정도 돈을 벌고는 있지만, 자, 문제는 이 지금 현재 105달러에 잡혀 있는 이 PLTR의 이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5달러인데 15,417개. 근데 이게 익스파이리 데이트가 3월 21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그 데클레레이션 이 분배금 발표하는 날이 3월 26일이라는 얘기는 3월 21일이 그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롤 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팔란티어의 가격이 지금 현재 85달러인데 약 20달러 이상, 20달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그 익스파이리 될 때, 롤 오버를 할 때 저희들이 손실을 약 30 밀리언 달러 정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달러로 계산하면 13.7달러 정도의 손실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 분배금 나올 때 그때 벌어들였던 돈이 약 3,100만 불입니다. 3,100만 불이고 주당 가격에서는 약 14달러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분배금이 나온 게 6달러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9달러 정도 이익이 있는데 그 9달러를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3월 21일까지 팔란티어가 105달러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걸 그 일부러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분배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이런 시장의 변화를 미리 뭐 예상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돈을 적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아직 뭐 한 3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3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3주 안에 팔란티어가 다시 회복을 해서 105달러 가까이만 가면 이번에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아까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분배금을 저는 7달러 예상을 했는데 거의 뭐 5.9달러 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약 300만 불 벌어서 1.32달러의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 커브드 콜에서 또 약 390만 불의 돈을 벌고 다음 주 끝까지 포함하면 약 680만 불의 돈을 벌어서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약 ETF 하나당 약 3달러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커브드 콜에서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돈 지불한 게 약 1.8밀리언. 그래서 오늘까지 이 위클리 콜에서는 약 500만 불의 수입을 발생을 시켜서 약 2.2달러의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 합하면 약 3.5달러 그죠? 일주일과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약 3.5달러니까 플레이티는 상당히 현재도 잘하고 있고 그 내부도 뭐 꾸준히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클리 콜인 STTY를 보면 STTY는 여러 가지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이 요 1,000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이 SPX 20개를 늘었어요. 그동안 많이 늘었죠. 이번 주에 27, 28 해서 이번 주에 6개의 컨트랙트가 늘고 해서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가격 자체가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21불을 지불을 했는데 오늘 가격으로 어제 가격으로 약 4,867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손실이 약 1.5 약 30만 불 정도 손실을 보고 약 1.5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건 뭐 앞으로 12월 19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수입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날 발표될 때까지의 이 SPXW 수입은 약 13.8센트였고 이 XSP 그죠? 약 10분의 1 가격으로 되는 이 XSP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2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요 토탈해서 약 15.82센트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된 것은 19.77센트를 주면서 ROC가 44.8%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돈을 더 줬어요. 그래서 뭐 더 줬으니까 뭐 나쁜 건 없고 또 19.77달러면 그 경쟁 상대인 라운드 힐의 XDT가 20센트를 줬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고 그 대신에 이제 XDT는 100% ROC라는 사실. 그래서 SDT도 뭐 2월 26일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월 26일부터 28일 오늘까지 죄송합니다. 이게 28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벌어들인 돈이 약 15.5센트입니다.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약 15.54센트.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합계를 해서 제가 가능하면 화요일 날 저녁 무렵에 제가 저희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 매일매일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집계로는 15.54센트인데 SDTY 같은 경우 근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더 하면 이게 뭐 한 20센트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그 노티스를 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이 신청을 하시면 그 게시판에서 올라가는 정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노티스를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QDTY도 현재 NDX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000 1000불짜리 컨트랙트 하나를 2만 불 넘게 2,700불에 샀네요. 그리고 XND도 가격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짜리 요걸 갖다 15개, 57개. 그래서 토탈
72개의 지금 컨트랙트가 지금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롱콜 옵션에서 현재 보고 있는 손실은 약 21만 9천 불, 그래서 2.92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뭐 아직 갈 길이 머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 삼아 몇 개의 컨트랙터가 열려 있고 얼마에 지금 현재 약 330만 불, 330만 불 넘는 돈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QDTY의 내부는 355만 불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300만 불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조금 늘기는 했어요. 조금 늘긴 했는데 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고 SDTY는 상당히 지금 3주 차인데 250만 불에 시작해서 지금 960만 불까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역시 220만 주, 처음에 5만 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20만 주니까 약 4배 정도 늘었네요. 근데 내부 자체는 그렇게 4배까지는 증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텀 콜은 그렇고 이제 일단 이제 QDTY 같은 경우는 지난 수요일까지 벌어들였던 돈이 24센트, 그리고 XND에서 벌어들였는데 23.39센트, 그래서 토탈 생각에는 47센트로 예상을 했는데 요게 이제 2주치예요. 7일 동안 장사를 해서 그래서 32센트를 예상을 했는 이제 47센트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32센트가 나왔습니다. ROC는 100%. 그리고 QDT에는 25.9센트를 줬는데 얘들은 이제 5일 동안 장사를 한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걸 요 7일짜리를 다시 해보면 뭐 그렇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장사가 된 게 요거든요. 이번 주에 장사된 게 NDXP에서 약 12.95센트, 그리고 XND에서 13센트, 그래서 토탈 26센트가 오늘까지, 그래서 목, 금 이틀 동안 수입이 약 26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더 하면 뭐 한 40센트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다음 주 화요일 날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QDT하고 뭐 잠깐 비교를 해보면 QDT는 라운드리 QDT는 지금 현재 거의 1년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7억 6천만 불까지 늘어나 있고 QDTY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3,500만 불, 350만 불. 그리고 XDT 같은 경우는 약 4억 2천만 불짜리 펀드로 성장을 했고 SDTY는 약 960만 불.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날수를 나눠주면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이게 내부의 성장이 이렇게 시그모이달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천천히 증가를 하다가 확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QDT와 XDT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보고 요 QDTY와 SDTY는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아직까지 속도가 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2025년 2월 26일 NVDA는 전 예상은 80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서프라이즈 거의 뭐 2배 이상을 줬어요. 2배 넘게 예상치보다. 그래서 제가 막 예상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ROC가 거의 100%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NVDA는 예상치를 배를 넘게 줬고 FBY는 예상은 1.3달러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47센트밖에 안 줬습니다. 이 얘기는 3분의 1밖에 안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NVDA는 돈을 35센트를 벌었는데 합성 옵션까지 하면 60센트 돈을 잃었는데 예상치보다 2배를 더 줬고, FBI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돈을 주당 3달러를 벌었는데 47센트밖에 안 줬다는 얘기죠. 거의 뭐 8분의 1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는 일단 뭐 FBI는 한 2.5달러 정도 뭐 저금을 해놓은 걸로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뭐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둘러봤는데 계산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PLTY 같은 경우는 14.4달러를 벌어가지고 한 7달러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반 정도. 근데 뭐 6달러 정도 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뭐 그래 그나마 여기서 일단 돈을 번 것들을 보면 FBI도 그렇고 플레이티도 그렇고 돈을 벌었으니까 ROC는 제로입니다. 그죠? 근데 엔비디아에는 돈을 한 번도 못 벌었으니까 뭐 한 푼에 35센트밖에 못 벌었으니까 96%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카운팅상의 문제인지 자기들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상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상당히 IB30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에 상당히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 6.6%, 17%, 9%, 그리고 마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돈을 적게 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QDTY, SDTY는 약 20%, 15% 비슷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AC과 YMAX, 그러니까 YMAX는 비슷한데 YMAC은 상당히 돈을 적게 줬네요. 이게 아마 주식 수가 늘어서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번 주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YMAX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YMAX는 25.5센트, 그리고 YMAC은 25.77센트입니다. 그래서 YMAC이 25.77센트가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NVDY가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눈 값이 YMAC의 그 총 쉐어를 나눈 것이 25.77센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YMAC은 돈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YMAC는 25센트. 그리고 코니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위클리 옵션에서 약 70센트의 돈을 벌었지만 합성 옵션에서 돈을 2.9달러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지만 아마 이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위클리 콜에서 벌어들인 70센트를 기준으로 약 80센트 정도를 주지 않겠느냐. 그럼 80센트는 어디서 나왔느냐?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니가 여기 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코니의 히스토리를 2024년 그리고 이번에 두 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에버리지로는 1.58달러, 그리고 최하가 지금까지 83센트였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준 게 2.79달러인데 15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8.83센트가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1달러를 줬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달에 2월 달에 수입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70센트 정도 주니까 70센트 정도는 돈을 벌었으니까 어쩌면 1월 달에 83센트보다도 조금 더 적게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1월 달보다는 좀 더 주든지, 그래서 한번 뭐 80센트에서 85센트 뭐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80센트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아트, MSF, 앰플리, A, B, N, Y,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 IB30을 기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DTY는 요거는 그냥 그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결산이 끝나면 화요일 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이죠. 수요일 아침 시간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FGY는 그냥 에버리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버리지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YMAX와 YMAC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MSTY가 다음 주인데 다음 주 뭐 오늘까지 MSTY 위클리 콜에서 1.18달러 돈을 벌고 있고, SMCY는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었지만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리고 SDTY, QDTY도 연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트래킹 하는 것은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번 주 내내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죠. 이게 이제 하락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또 이런 하락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충격이 큽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질문들을 이 채널에 댓글에 달아주시고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한 제 지인들, 한국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지인들도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보면 막 이렇게 스탁이 막 너무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겁이 더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탁 마켓 투데이 엔비디아 드랍이 5%, 5%씩 빠지고 뭐 나스닥, S&P 다 빠지고 이게 빠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키워드는 엑셀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속 페달을 밟듯이 막 더 빨라지는 거죠, 하락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제 지인들도 그렇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뭐 밥맛이 없다, 죽고 싶다, 뭐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 친구 말로는 이혼 당하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 뭐 권총을 사야 되냐 미국에 있으니까 권총 얘기도 나오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드맥스를 믿었던 내가 바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스럽게 저한테 푸념을 합니다. 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푸념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떨어지기 전에 일단 손절을 하자. 물론 이제 손절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투자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죠?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원칙이고, 워렌 버핏의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손절을 하셔야 되겠으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게 더 얻어질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걱정을 하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잡혀 있다 보면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떠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음 상승장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곡이 깊으면 봉우리가 높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깊은 계곡으로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산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떨어지고 어제 떨어지고 지난 금요일에 떨어지고 지난주에 떨어지고 계속 지금 2주째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떨어진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다음 상승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물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또한 다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전에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제가 잠을 못 자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요거를 한번 쭉 듣다 보면 잠이 옵니다. 저도 사실 이거 만들면서 한 30분쯤 읽다가 마지막에 저도 졸려가지고 제 목소리에 제가 취해서 아마 처음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하고 목소리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400분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이 안 오면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빠지기보다 요거라도 듣고 밤에 편안한 잠을 일단 주무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또 투자 목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상황과 어떤 그 사정에 맞는 그 결정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번 하락장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도 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왔던 현금과 그리고 그동안 비축 현금이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YMAX 처분하고 테슬라도 처분하고 엔비디아도 그나마 조금 있던 걸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현금을 계속 비축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 배당금과 월 배당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드맥스, 뭐 렉스쉐어, 라운드힐, 그다음에 뭐 리얼티 인컴, SCHD, 뭐 VOOO, QQQ 뭐 이런 거 얼마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돈을 계속 모아왔었어요. 지난 한 서너 달 동안. 그래서 이번 하락장이 저한테는 참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밸런싱의 목표는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총 월 분배금 중에 일드맥스 배당금의 비율이 현재 78%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낮춰서 현재 한 50% 정도 수준까지 낮추려고 지금 목표를 세워서 리밸런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락장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주 분배금이 나올 당시에는 약 50% 정도는 로리스크 배당주, 배당성장주, 성장주 그리고 채권에 집중적으로 반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 SCHD, BOO, QQQ, ZQ, T빌 그 다음에 이제 35%는 미디엄 리스크주 그래서 렉스쉐어나 라운드힐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비디오들은 사실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페피와 AIPR에 대해서는 리뷰를 했는데 세피는 리뷰가 안 돼 있고 라운드힐은 XDT와 QDT는 리뷰가 돼 있지만 RDT와 YBTC는 리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드맥스, SQDTY는 제가 트래킹을 시작을 했고 YMAC은 이제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배당주에서는 이제 PLT와 SMCY는 제가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그대로 다 들어가지만 나머지 테슬리, 엔비디아와 코니, MSTO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배당금은 더 이상 이 테슬리나 엔비디아의 코니, MSTY 자체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한 주식이 이 ETF의 숫자 자체가 제가 목표를 했던 게 이미 도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늘려야 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홀드를 그대로 하고 있고 배당금을 지금 현재 다른 미디엄 리스크와 로 리스크 주에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현금을 최소 2% 이하로는 안 떨어지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한 10%까지 늘렸다가 지금 현재 한 6%까지 한 4% 정도 써가지고 지금 로 리스크와 미디엄 리스크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드맥스 배당금 비율이 78%였는데 지금 거의 70% 초반대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하락장이 계속되면 그걸 100% 이용을 해서 이 로 리스크와 미디엄 리스크 배당주를 낮춰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전략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투자 목표에 맞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배당 천국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시면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어떤 뭐 타겟 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95달러에 내가 돈을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한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한 개의 ETF를 가지고 했을 때 몇 개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멀티플 ETF를 만약에 이걸 섞어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리 5%, 엔비디아 5%, 코니 5%,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꾸면 이 전체 분배금의 사이즈가 필요한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셔가지고 만약에 요거를 다 제로로 만들고 뭐 나는 YMAC에 50%를 넣고 뭐 NVDY에 10%를 넣고 ZQ에 예를 들어서 10%를 넣겠다. 네? 그리고 QDT에 뭐 다른 10%를 넣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20%를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돈이 얼마 정도 이 목표하는 월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각 포트폴리오 종목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목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적립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천천히 부자 되는 확실한 방법,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 배당천국 도서관 접근 권한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댓글대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24시간 내에 접근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이 미국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게 19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까지 이 한 10년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횡보장이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제 이런 횡보장을 견뎌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벌써 뭐 2배, 3배, 4배, 5, 10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횡보장을, 특히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시간의 함수예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길게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미국의 시장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절대 타이밍 투자,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아서 양도 차익을 생겨서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OC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ROC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대한민국 국세청의 오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상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ROC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배당세 15.4%를 매깁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당한 과세를 겪고 있다. 그래서 개별 ROC 부분 배당 소급세 환급 신청을 일단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폼 8937 그리고 그다음에 ICI 프라이머리 레이아웃 요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이 일드맥스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 텍스트 다큐멘트를 갈 수 있거든요. 텍스트 다큐멘트를 가시면 요 두 개의 서류를 일단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환급 신청을 하겠지만 환급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서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 민원 서류를 작성을 하자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CPA-K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이셔가지고 지금 드래프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천국 도서관에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그 CPA-K님께서 작성하신 드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 신청서에 민원의 인적 사항 적고, 이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개요, 그죠? 민원의 개요가 나오고, 일드맥스 ETF 분배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폼 8937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정말 멋지게 나열하셨어요. 우리 CPA K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드맥스 이 ETF의 이 투자 속성에 대해서도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서 ROC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국 세법상 ROC의 과세 방식도 또한 자세히 설명을 해 놓고 있고, ROC 과세 방식에 따른 소득세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한국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민원인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다, 그죠? 하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서류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9% 정도는 정말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CPA K님은 그 ID에서 보시다시피 이분은 그 한국의 공인회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 멋지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셔서 이 지금 서류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 및 법률 수사적 편집을 해주실 봉사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중에 변호사를 하시든지 법무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패러리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면 좋고, 아니면 법대 법학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 자체를 조금 더 좀 더 법 쪽의 사람들이 쓰시는 이제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정확한 법령이다. 그리고 이 법령을 설명하는 단어, 그리고 말이 보통 이제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쓰는 말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컨텐츠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그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참여를 정말 두 손 모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그 제가 나중에 그 저희 댓글에 그 배당천국 도서관 신청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다가 쓰시면 그 신청하시고 거기다가 제가 법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붙이시면 그게 자동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법률 전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법대 배경을 가지신 뭐 법을 아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지막 검토를 거치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 모두와 서로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공통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ROC에 대한 그 부당한 과세를 그만둘 수 있게끔 스톱시키고 여러분들이 15.4%의 수익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민원 서류 접수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부당한 법 적용이라든지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2차 민원 서류도 접수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그죠? 우리는 끈질기게 이런 그 노력이 계속된다면 ROC에 대한 부당한 징세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법 아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